자, 들어갑니다. 자, 칠판을 봐주세요. 그건 그렇고, 칠판. 자, 지금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있죠? 이제 정정, 변경 신고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큰 6번이 신고 방법 나와 있죠? 이겁니다.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직거래 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직거래 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이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계약 뭐다? 신고서. 그러면 직거래하면 누가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미시라 했어요? 또는이라 했어요? 또는입니다. 날인해서 누가 제출한다? 일방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7회 때 출제가 됐어요. 17회, 이게 17회 때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처음 도입된 데거든요. 여기가 또는인데 미시라고 출제가 됐고, 여기서 공동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건 다 틀리죠? 일방 제출. 그러니까 미시 아니라 뭐다? 또는. 공동 제출이 아니라 일방. 그런데 일방이 거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뭘 제출해야 돼요? 자, 거부 사유서하고, 거부 뭐다? 사유서하고, 또, 계약서 뭐? 사본 제출합니다. 계약서 뭘 제출해요? 사본. 그러면, 이때는 전자문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때는 전자문서가 안 돼. 그럼 이건 전자문서 됩니까? 예,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자문서가 돼. 근데 일방이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런 거 제출해야 되니까. 그러면 신고인은 신분증명서 내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그러면 신고인은 신분증명서 뭐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런 거, 여권. 그러죠? 그 다음에 바쁘면 대행시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직거래 했을 때는 누가 대행을 해요? 거래 당사자 뭘 받은 자? 위임을 받은 자. 뭐 변호사, 법무사 다 가능하겠죠? 그럼 이때 제출 서류가 뭐요? 이 사람은 신분증명서 내보여야 되고, 위임장. 자, 거래 당사자 자필 서명에 있는 위임장하고 거래 당사자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행할 때는 전자문서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법에서 안 된다고 했어. 법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전자문서 뭔스? X. 전자문서 뭔스? X. 전자문서 안 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직거래 했을 때고. 자, 개공 소개로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자, 칠판 보세요. 개공이 서명 또는 뭘 해야 돼? 날인. 그럼 누가 제출? 개공이 제출. 그럼 일반이 거부한단 말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누구 신분증명서? 개공. 그럼 여기도 바쁘면 대행시킬 수 있어, 없어요? 그럼 개공 대행권자는 오로지 누구? 소공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공 신분증명서 내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내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소공이 대행할 때는 이걸 제출한다는 거예요? 안 합니다. 안 한다는 거지. 됐어요? 예.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6번에서는 양가로 3번에 보면은 대행, 전자문서 X 나와 있어요? 네. 자, 직거래 했을 때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을 하는데 신분증명서 내보이고 자필 서명에 있는 위임증하고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하라 나와 있죠? 네. 개공중개서는 소공이 대행한다고 나와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위임장하고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니은은 안 해. 개공 중개할 때는 그걸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나와 있죠? 예.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해볼까? 해제 신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잔금 넘어가기 전에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흔들면 안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직거래 했을 때는 누가 해제 신고? 거래 당사자. 개공 소개라면 개공. 그러면 해제 등 확인서를 제출하는데 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 언제까지 발급해줘? 즉시. 즉시. 여기는 다 즉시가 나와요. 그죠?
근데 해제 신고는 가장 중요한 게 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하고 이것도 전자문서 돼 안 돼? 돼.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이고 됐죠? 그러면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하는 거고 그죠? 개공 소개라면 누가? 개공.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개공이 해제 신고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서명 날인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서명하고 날인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전자문서를 할 때는 미리 서명 날인 받아둬야 돼 안 받아도 돼? 그래서 이제 개공이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서명 날인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이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네 번째 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줄 거래 당사자 서명 날인 들어가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 그리고 이제 확인서는 마지막 제줄 언제까지? 즉시. 즉시 동그라미 치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검증 제도에서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자 주었던 거라면 누구요? 국장.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누구요? 국장. 국장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신고 가격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누구랬어요?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동그라미. 자, 뒤바뀌면 안 돼.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통보 과세자료 활용 나와 있죠. 자, 시장군수 구청장 검증 결과를 부동산 소재기관을 세무관서장에 통보하라 나와 있죠. 언제까지 통보해야 돼? 기간 규정은 없어요. 기간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무관서장은 국세, 지방세, 부가령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신고 가격 검증 결과를 보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등록 관청은 누구에게 보고를 하라 그랬어요? 시도지사에게 보고. 그러면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보고? 국장에게 보고. 자, 언제까지? 매월 15일까지. 매월 언제까지? 매월 언제까지? 15일. 자, 등록 관청은 누구에게?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국장. 매월 언제까지? 15일. 15일 동그라미. 자, 이 정도 해 놓습니다. 뒷페이지는 이제 다른 법하고 관계, 뭐 금쟁이 이것은 문제 풀다가 이따가 이제 필요할 때만 봐드리면 되겠어요. 자, 279페이지 보세요. 문제집. 문제집 보고 있어요? 1번.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1번. 거래 당사자는 토지, 건축물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 등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건물 소재지관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신고. 맞습니까? 네. 부동산 소재지. 2번.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맞았어요? 예. 3번.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때는 당해 개공이 신고 의무자가 된다. 맞아요? 예. 맞고. 자,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의 15일 내에 교부? 즉시. 언제까지? 즉시. 즉시. 신고 필증은 아까 언제까지? 즉시. 재교부도 언제까지? 즉시. 즉시입니다. 그 다음에 개공 거래 당사자가 신고 필증을 교부받을 때는 매수인은 거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2번.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걸 골라라.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맞죠? 그래서 교환, 증여, 판결, 경매, 압류 부동산 구매 신고되는 제한이 된다. 맞아요? 네. 오로지 무슨 계약만? 네. 매매 계약. 이거예요, 이거요. 그럼 반대해서 가면 이런 건 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죠? 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세 3배. 맞습니까? 네. 예. 거짓 신고는 취득세 몇 배? 3배. 벌칙 맞아요.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사무소 소재지관을 시장군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았어요? 사무소 소재지라고 했어요.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자, 개공 후 중개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럼 개공 소결하면 누가 신고해야 돼? 개공.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공 위임받는 서공이 대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 자, 3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냐? 개수 묻는 문제죠? 네. 자, 개수 묻는 문제. 토지 건축물 교환은? 안 돼요. 뭐 때문에 틀렸어? 교환 때문에. 토지 건물은 맞죠? 네. 자, 아닌 건 X치고 긴 것은 O 쳐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았어. 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를 매매하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죠? 네.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해야 됩니다. 이거는 O입니다. O. 자, 상가 분양권을 전매했다. 신고합니까? 안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부대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 합니까? 네. 합니다. 자,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니까. 그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 매매계약 하죠? 토지 분양권을 전매했다. 안 해? 그 이유는? 그래, 주택 분양권만. 그다음에 토지 건축물 지분 동그라미. 지분 매매는? 토지 건물에 대한 지분은 합니다. 지분도 신고한다는 거. 그다음에 경매 압류 부동산 공매로 토지 건축물을 취득했다. 안 합니다. 토지 건축물의 증여는? 안 합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토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지금 뭐요? 한 문제가 그것도 지문 길게 개수 문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거요, 저거. 토지 건물 매매계약, 권리, 그걸 가지고 이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내용 많지도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꼼꼼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뒤에 넘어가세요. 답이 몇 개? 7개. 5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중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해 신고할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신고할 사항이 아닌 거. 자,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은 신고사항이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은 소재지, 지번, 지목은 들어갑니까? 네. 예. 자, 실거래 가격은?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부동산은 권리관계는? 없어. 이게 틀렸어. 예. 권리관계는 신고사항이 안 들어가. 아까 신고사항 읽었죠? 네. 6가지, 7가지 기억납니까? 조건이나 계약이 있으면 조건계약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고 계약일, 중도금, 잔금 지급을 들어가? 네. 들어가. 자, 그래서 몇 번 정답? 3번. 자, 6번 문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내용이 다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맞죠? 네. 거래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했죠? 네. 자, 전자문서 안 된 건 딱 2가지. 일방이 신고한 경우하고 대행하고 이 2가지는 안 돼. 나머지 다 돼. 부동산 거래 신고 전자문서 되고, 정정 신청 전자문서 되고, 변경 신고 되고, 해제 신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딱 2가지. 대행했을 때 안 되는 거고, 일방이 신고할 때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3번. 전자문서에 한 신고 경우 매수인, 매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전자 인증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개공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의대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면 안 되죠. 그럼 거래 당사자가 이걸 요구하면 어떤 제재? 500만 원이요. 과태료. 몇만 원이요? 과태료? 500만 원이요. 과태료. 과태료 들어갑니다. 자, 애국인 동그라미. 애국인이 공내 토지 매매계약 동그라미.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6번은 몇 번 정답? 2번. 자, 8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 후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죠? 네.
그런데 2번 전자문서는 돼? 안 됩니다. 대행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등록관청에 내보이라 그랬죠? 자, 직거래의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 제출하라 그랬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공, 위임을 받는 소공도 대행할 수가 있죠? 그럼 소공 신분증명서 내보이고 가로 안에 전자문서 포함 X죠. 이것도 대행이잖아요. 두 번째 줄 대행 동그라미. 대행은 전자문서 돼, 안 돼? 서공이 대행하더라도 전자문서가 안 되고. 그죠?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하더라도 전자문서는 돼, 안 돼? 안 돼. 대행은 무조건 안 된다고 적으면 돼요. 대행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됐죠? DP 넘어가세요. D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정정하고 변경, 신고. 아까 사유 다 암기하라고 했죠? 9번이 뭐냐면 두 번째 줄 부당 정정 신청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럼 뭘 물었어요? 정정 신청. 이걸 물었는데 아닌 걸 골라라. 자, 매도인, 매수인 인적 사항 및 거래 지분. 정정 신청 들어가? 근데 인적 사항 중에서 무엇은 제외돼? 성명하고 주민번호는 제외됩니다. 성명하고 주민번호는 제외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깊게 나오면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지금 이 문제는 그런 것까지 안 나와 있는데 아마 C국대 문제랄지 동형 모의고사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인적사항 중에서 결국 주소만 들어가지 성명하고 주민번호는 제외됩니다. 자,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들어갑니까? 예. 자,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소지하는 토지의 지목 면적 들어가? 네. 건축물의 면적 들어가? 네. 대지권 비율 들어갑니까? 예. 자, 계약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도 들어갑니까? 네. 예, 들어가요. 공동 매수 경우 매수인 변경, 추가 교체는 제외다. 이건? 안 들어가요. 이건 어디에 들어가? 변경 신고. 문제는 뭘 물었어요? 정정. 정정은 물었잖아요. 5번은 변경 신고. 5번은 무슨 신고? 변경 신고. 자, 10번. 10번은 네 번째 줄 보세요.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이건 또 뭘 물었어요? 변경. 1번. 공동 매수 경우 매수인 변경 추가 교체는 제외된다. 맞습니까? 네. 변경. 거래 금액은?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중도금, 잔금 지급이라. 들어가. 근데 계약 이름 변경 신고 없죠? 없어.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는? 이건 정정이에요. 정정. 정정 신청. 그 다음에 다수 부동산 거래 일부 부동산 변경은 들어가네. 들어가. 그래서 이제 정정 신청 사유가 뭐고 변경 신고 사유가 뭐냐? 정정 신청 사유가 뭐고 변경 신고 사유가 뭐냐? 꼼꼼하게 공부하라 그랬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12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놨어요. 틀린 거? 옳은 거.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 공동 제출 맞아요? 및이 아니라 뭐다? 또는 공동 제출이요? 일반. 이거 이제 1번 지문이 17회 때 나온 지문이야 이게. 17회 때 문제 나왔던 지문이라고. 밋이 아니라 뭐다? 또는 공동 제출이 아니라 일반. 2번. 자, 신고 가격 검증한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죠? 네. 시도지사는 매월 15일까지 국장에게 보고. 맞았어요? 네. 네. 이게 정답. 제가 보고 단기적으로 올라가죠? 네. 검증해가지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어디? 국장. 매월 언제까지? 15일. 맞는 말입니다. 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해야 돼.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하라고 했죠? 4번. 개공이 폐업 후, 폐업 동그라미 쳐보세요. 중개행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개공이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한다. 아니요. 자, 폐업했으면 이미 개공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신고가 없지. 개공이었을 때 자기가 신고하는 거지. 그죠? 폐업했으면 그래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사무소 소재지관을 등록관청이 부과합니까? 아니요. 여기서는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 등록관청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등록관청은 부동산 소재죠. 사무소 소재지가 아닙니다. 자, 13, 14, 15번 문제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문제입니다. 서식 문제 세 문제가 실려 있는데 요약집에는 지금 서식이 없어. 기본서가 있지. 이제 기본서 347쪽 참조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13번 밑에다가. 기본서 347쪽 참조 그랬고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봐보세요. 서식 한번 봐보라고. 나는 도저히 서식 보기 싫다 그러면 이 문제로 그냥 공부해도 돼. 문제로 그냥 외워도 돼. 이해됐어요? 네. 그 서식 보면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로 공부해도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문제 푸는데. 서식 문제도 간혹 가다가 한 문제씩 나올 수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자, 1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신고 대상에 따른 기재사항 옳게 짝지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분양권 매매. 아까 우리가 분양권도 신고하라 그랬죠? 네. 그럼 뭘 적게 돼 있냐? 분양 금액을 적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분양 금액을 적게 돼 있고. 자, 입주권 매매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권리 가격하고 추가 부담금 합계액을 적도록 돼 있어요. 권리 가격하고 추가 부담금 합계액. 맞습니다. 자, 아까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매수 용도를 적게 돼 있어요. 매수 용도, 매수 동그라미 쓰세요. 자, 주택 용지인지, 상업 용지인지, 공업 용지인지, 레저 용지인지 이걸 적게 돼 있다고. 어떤 용도로 매수를 하는가. 됐어요? 매수 용도를 적게 돼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매매 목적물이 집합 건축물인 경우는 면적을 적겠는데 전용 면적을 적습니다.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전용 면적. 근데 그 외 건축물, 뭐 단독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 연면적을 적게 돼 있어요. 무슨 면적? 연면적. 맞아요. 아파트는 어디까지 적어야 되냐? 동호수까지. 자, 물건 거래 금액.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통합해서 금액을 적어야 돼? 아니요. 각각 적어야 돼, 각각.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다 다르지. 부동산이 여러 개인데 금액이 다 다를 건데 통합해서 적으면 안 되겠죠? 각각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러면 다 맞네? 네. 예, 맞는 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 이 문제를 다 맞는 거니까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14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종전 토지란 적는란이 있거든요. 서식에 보면 종전 토지란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서 작성하고 맞습니다. 거래 금액란은 입주권의 실제 거래 가격에서 부담금을 제한 금액을 적는다. 맞습니다. 부담금을 제한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고. 자, 권리 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그랬는데 권리 이전의 내용은 어디서 나와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네. 신고사항은 적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계약 대상 면적에서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은 뭐라 그랬어요?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이거 맞는 말이고. 물건 거래 금액 난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경우 각각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조건 기한은 자,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조건이나 기한을 뭐 한 경우만?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이건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이제 맞는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15번은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이 16번 문제하고 17번 문제 두 가지가 해제 관련 문제예요. 16번 문제도 해제 관련 문제, 17번도 해제 관련 문제. 17번을 볼게요. 16번은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자, 17번 체크하고 있어요? 자, 해제 등 신고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는 걸 골라라.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말했어요? 자, 왜 과태료가 없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제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란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번. 이게 과태료가 없어요. 2번. 부동산 거래계획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거래계획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지 등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맞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행하고 일방신고. 그거 빼고는 다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전자문서 되고, 정정신청 전자문서 되고, 변경신고 되고, 해제신고 되고, 전자문서 다 돼. 안 되는 것은 대행하고 일방신고.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면 공부하기 편해요.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4번. 개공이 전자문서로서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맞습니까? 예. 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 맞습니까? 언제까지 교부? 즉시. 맞습니다. 자, 18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개공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기한 연결이 틀린 것을 골라라.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신고. 맞아요? 며칠? 60일. 맞고. 신고 가격을 검증한 경우에 시도지사 국장이 보고 매월 언제까지? 15일. 맞고. 3, 4, 5. 다 등록관청이라고 고쳐주세요. 신고관청이란 말은 요즘은 안 쓰이지.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이 신고필증 교부, 재교부 언제까지? 즉시. 신고필증 교부하는 것도 즉시, 재교부하는 것도 뭐다? 즉시. 해제 등 확인서 교부도 언제까지? 즉시.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장에 통보하는 것은? 기간이 없어요. 기간 없어. 근데 15일 이거 틀렸어요. 기간 규정이 없다. 통보하란 말만 있어요. 자,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례 형태 문제잖아요. 사례 형태 문제. 사례형 문제인데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 풀 수가 있어요. 자, 문제 볼게요. 서울 강동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갑은 자, 사무소는 어디가 있어요? 강동구. 근데 송파구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을 그렇게 표현했죠? 그럼 물건은 어디가 있어? 송파구. 매도인 A와 매수인 B에게 매매계를 5억 원, 5억 원 동그라미 중개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걸 골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잘 봐보세요. 매도인 A와 매수인 B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다만 매도인 A가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매수인 B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질문은 마에서 들었어요? 자, 직거래 했을 때면 이 지문이 맞죠? 근데 문제에서 누가 신고했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 개공이 해야 돼.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하고 잘 매치해야 돼. 2번. 개공갑이 15일 내 신고? 60일. 자, 그러면 3번. 매도인 A가 4억 원으로 신고를 요구하여 원래 얼마였는데? 신고 요구해서 4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에 개공갑이 A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개공은 취득세 3배의 과태료. 자, 칠판 봐보세요. 칠판 봐보세요. 자, 개공이 중개를 하면 누가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할 때 5억짜리를 4억으로 신고해달라, 거짓 신고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요구한 거래 당사자 아까 500만 원의 과태료라고 했죠, 않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신고해달라니까 개공이 거절할 수가 없어서 거짓 신고했어. 원래 5억짜리인데 얼마 신고했어요? 그러면 취득세 몇 배? 3배. 맞아요. 이게 정답.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거든요. 토지 건축물을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몇 배? 3배.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요구를 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얼마? 500만 원이라고 과태료고. 또 요구하니까 개공이 거짓말로 신고했잖아요.
그럼 개공에는 취득세 몇 배? 3배 이하의 과태.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거짓 신고하면 돼, 안 돼? 안 돼. 요구하면 돼, 안 돼? 요구한 자에게는 얼마? 500만 원. 거짓 신고한 자에게는 취득세 3배. 됐죠?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거래 당사자가 사고를 신고해달라고 요구할 많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개공이 그렇게 하면 개공이 이렇게 처벌받는다고. 그러니까 요구해도 하면 돼, 안 돼? 요구해서도 안 되지만 또 개공이 그렇게 거짓 신고하면 안 된다고. 근데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걸려. 자, 3번이 정답. 자, 4번은 왜 틀리는 거 보세요. 개공갑이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검인을 받아야 해? 검인 받은 것으로 의제. 검인 받은 것으로 뭐다? 의제. 안 받아도 돼. 그러면 5번은 왜 틀렸어요? 개공갑이 강동구청장에 60인의 신고? 송파구청장에 해야지. 왜? 부동산 소재지니까. 단독주택은 어디가 있어요? 송파. 사무소가 강동구잖아요. 송파구청장에 해야지.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례 형태의 문제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그래서 이제 이게 3번이 정답. 되게 쉽죠? 안 쉬워? 아, 아주 좋아. 나중에 쉬워서.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사례 형태도 문제도 풀어보고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까도 원장님 이야기했지만 이제 C국대에 들어가잖아요. C국대에 이제 교재가 나올 거예요. 교재가 나와. 그래서 이제 저는 거의 핵심 이론도 좀 있지만 대부분 문제예요, 문제. 문제가 태반인데 OX 문제부터 오지선다형, 육지선다형, 칠지선다형까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OX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칠지선다형까지 해서 161문제가 돼요. 많죠? 근데 OX까지 들어가서 그래. OX 빼버리면 한 100문제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오지선다형으로 따지면 한 100문제 정도 될 거예요. 이틀에 끝내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단원별로 필요한 문제들 쭉쭉 뽑아놨으니까 그거 보고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고 또 이제 거의 끝나면은 이제 동형 모의고사 들어가 있죠. 이제 동형 모의고사는 4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3주까지는 공통으로 출제해서 우리 교수들이 교수들이 많잖아요. 공통 출제하고 한 주는 내가 또 낸 거예요. 3주까지는 나 포함해서 교수들 공통으로 출제한 거고 한 주는 내가 또 해서 또 4주가 들어가. 그러면 이제 그 문제만 해도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C국대가 한 100문제 잡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4주 4사 얼마요? 16. 그러면 여기 160문제죠. 그럼 합하면 260, 엑기스 260문제 들어가요. 근데 이 교재가 한 600문제 되거든요. 이 7, 8월가 한 600문제.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를 뽑으면 260문제 돼요. 이것도 적은 문제가 아니야. 이 속에 다 들어있어, 40문제. 40문제 여기서 안 걸릴 수가 없거든요. 다 들어가.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에 지금까지 내가 쭉 강의 오면서 경험한 게 9월, 10월을 잘 보내면 합격을 해. 근데 아무리 1월부터 열심히 해왔더라도 9월, 10월 정리 안 하잖아요. 꽝이야, 꽝. 그게 꽝이야, 진짜요. 왜냐면 이게 지식이 모아져야지 점수가 나오거든요. 아무리 많이 깔아놔도 이게 지식이 모아주지 않으면 점수가 안 올라가. 그래서 수업시 합격자 모임에도 쭉 가봤지만은 9, 10월에 앉아 있으신 분이 90%예요. 합격자 모임에 가면. 그 외에 이제 나머지 10%는 혼자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 없는 건 아닌데 합격자 모임에 가면 그래요. 9, 10월 달까지 같이 끝까지 가신 분들이 90%가 앉아 있어. 합격자 모임에 가면.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 시스템대로 이게 이제 수년간 지금 샤롬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20년 안 됐어도 거의 20년 다 돼가거든요. 그런데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게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시스템이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시스템 체계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합격이 해. 그리고 이제 지금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될 수 있으면 학원 나와서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인터넷도 올라가니까 뭐 똑같은 내용이지. 그런데 그렇게 한 것보다는 같이 움직여서 한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나중에 봐보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또 합격이 되고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또 점수가 덜 나와서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러신 분 있잖아요. 2차까지 해야 돼, 1차만 해야 돼. 믿고 따라오면 돼. 따라오면 점수 올라갈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놓고 또 떨어지더라도 후회는 없거든요. 봐보세요. 근데, 아니지. 아니, 근데 최선을 안 해놓고 떨어지면 더 후회가 돼. 이해됐어요? 그건 그러거든요. 나중에 끝나보면 알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최선을 다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와요. 끝까지 쭉 가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혀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오신 분들은 공부가 지금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어차피 나오게 돼 있어요. 보시고 계속 반복 들어가거든요. 또 결격사유 문제 계속 반복 들어가잖아요. 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문제도 계속 반복이 들어가요.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단원이 계속 반복이 들어가요. 5주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 복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 따라오시면 돼. 아주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20번 문제가 뭐냐면, 그, 요약집 9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 다른 법률과 관계. 이 다른 법하고 관계가 그 공부할 것은 별로 없죠? 양가로 1번, 2번, 3번. 토지거래 허가제 다음 주에 배우죠? 네. 그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사고 팔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죠? 네.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 이거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애국인 토지법. 자, 애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사러 오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고 했잖아요. 네. 하라고 했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애국인 토지법에도 신고사항이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신고하면 애국인 토지법 신고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첫째 줄 매매계약만 동그라미. 그게 뭘 의미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하잖아요. 네. 그럼 애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증여로 취득할 수도 있죠? 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애국인 토지법상 신고를 해야 돼. 네. 그건 해야 돼. 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적어. 증여 계약은 애국인 토지법상 신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니까 애국인 토지법상 신고하지 않잖아요. 근데 증여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애국인 토지법상 신고를 해줘야 돼. 됐어요? 애국인 토지법도 다음 주에 배워. 그 다음에 3번. 자,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네. 그죠? 네.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자, 농지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공부할 것은 별거 없죠? 근데 20번 문제 봐봐.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어려워. 그리고 이 짧은 지문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문 하나 가지고 오지선다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우리 중개사 보면 그래요. 뭔 소리 알겠어요? 네. 예, 그냥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20번 보세요.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다른 제도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걸 골라라.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후 농지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맞죠? 네. 맞고. 자,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주거 지역 이체한 토지 200제곱미터 주거 지역 동그라미 매매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기까지 끊어 보세요. 여기까지 만나 보세요. 자, 주거 지역은 얼마 초과?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180이잖아요. 그러니까 200이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네. 맞았어.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하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3번. 애국인이 3,000제곱미터 농지를 증여 동그라미. 증여받는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끝까지 끊어보세요.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까? 네. 왜? 매매가 아니니까. 아니죠.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애국인 토지법상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맞아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신고 안 했으니까. 네.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거기도 60일이야. 맞는 말이에요. 자, 토지거래 허가의 농지 1000제곱미터 경매가 핵심. 자, 경매 동그라미. 허가구역 내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가까이 끄세요. 끊어보세요. 경매는 허가 대상이 돼? 아니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허가 대상이 아니죠? 네. 거기까지 맞았어. 여기까지 맞았어요? 예.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돼? 아니요. 안 하죠. 왜? 매매가? 아니니까. 매매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뒷지문이 틀렸네. 그래서 4번이 정답. 5번.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 무리이나 맞았어요? 네. 맞습니까? 네. 맞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니다? 아니다요. 기다 아니다? 아니다. 왜? 토지 건물이 아니니까. 그것도 맞네. 몇 번 정답? 4번. 그래서 이제 다른 제도 관계. 이거 문제를 풀어 보셔야 돼.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22번 문제.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및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 검증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자, 신고 가격을 검증한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매월 10일까지 국장에게 보고. 15일이죠? 1번이 정답. 2번. 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일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 내용 및 그 밖에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검증체 구축 운영한 자 누구? 맞습니다. 3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을 때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에서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누구요? 시장 군수 구청장. 맞습니다. 자, 4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신고가격 적정성에 대한 검증 결과를 부동산 소재지관할 세무관서장에 통보하라 그랬죠? 네. 언제까지? 기간 없어. 그러면 세무관서장은 국세, 지방세, 부과를 과세자로 활용할 수 있다. 맞죠? 네. 그래서 몇 번 정답? 1번. 자, 2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상 개공 등에 대한 벌칙 내용이다.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벌칙. 그 벌칙 다 외웠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요약집 안 봐도 되겠죠? 네, 한번 볼게요, 그냥. 등록관청의 신고 내역 조사에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 자, 우리 과목에서 유일하게 과태료 3,000원 이거 하나밖에 없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았다. 맞는 말이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 500만 원 맞아요? 네.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사유예요. 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 자, 거짓 신고 조장 방조. 조장 방조 또 나왔어요. 이건 500만 원이에요. 네. 원래 거짓이란 말이 들어가면 취득세 3배인데 이 조장 방조란 말이 따라 붙으면 500만 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세요. 조장 방조가 따라 붙으면 몇만 원? 500만 원.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해당 토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몇 배? 3배. 거짓 신고는 토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몇 배? 3배. 이하의 과태료. 맞고.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신고 내역 조사에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로 외의 자료. 외의 자료가 뭐요? 계약서. 계약서를 말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계약서.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이 틀렸네. 아까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개공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의된 내용 신고를 요구한 자 얼마? 500만 원. 100만 원이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개? 2개. 미음비. 자, 뒤에 넘어가세요. 2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골라라.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동그라미. 권리가 이거 뭐예요? 입주권하고 분양권. 분양권을 말합니다. 여기서 권리란 말은 입주권하고 뭐다? 분양권. 자, 매매계약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동그라미. 거짓을 한 경우는 권리 취득가액 100분의 5. 네. 과태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토지 건축물을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몇 배? 3배. 입주권 분양권을 거짓 신고하면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흔들면 안 돼. 다시 정리할게요. 토지 건축물을 거짓 신고하면은 취득세 몇 배? 3배. 입주권 분양권을 거짓 신고하면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그래 공부해서 요약집이 다 들어있어요. 자, 2번. 등록관청의 신고 내역 조사에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번. 이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 보면서 가중관계 맞아요? 네. 자, 오른쪽 해설 보세요. 해설. 취득세 3배 이하하고 3천만 원 과태료는 몇 분의 1? 5분의 1이에요. 가중강경. 500만 원짜리는 2분의 1.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쫙 정리해 볼게요. 가중강경. 행정처분에서 우리가 이 앞뒤에 뭘 배웠어요? 업무정지. 중개사법에서 자격정지.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건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서 몇만 원? 500만 원 과태료. 여기까지는 전부 다 몇 분의 1?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관계입니다. 이게 다 2분의 1이야. 중개사법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입니다. 근데 5분의 1짜리가 딱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서 자, 3천만 원, 몇만 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하고 취득세 몇 배? 3배 이하 과태료. 자, 이것은 5분의 1.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면. 됐어요? 그러니까 다 2분의 1인데 이 두 가지만 5분의 1이에요. 우리 과목에서 나온 것이. 가중강경. 그렇게 공부하면 돼. 그래서 이제 5분의 1. 자, 그 2번이 3천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1. 몇 분의 1? 5분의 1. 이 두 가지 빼고는 우리가 배운 과목에서 다 2분의 1. 그렇게 공부하면 편해. 그렇죠? 3천만 원하고 취득세 3배만 5분의 1.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자, 3번이 틀렸고. 4번. 거래 당사자가 개공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맞습니까? 네, 맞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을 신고를 했어. 취득세 몇 배? 네. 맞았어요? 네. 그 다음에 26번 연결 문제입니다. 옳게 연결된 걸 골라라. 옳게 연결된 거.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 중도금 잔금 지급이 들어있어? 네. 들어있죠? 네. 계약일도 들어있었죠? 네. 신고 사항은. 네. 자, 소공이 대행할 때는 개공후 신분증명서 4번하고 이임증 제출해? 아니요. 이건 안 하죠? 네. 네. 직거래 했을 때만 제출하죠? 네. 그래서 이제 신분증명서 4번하고 이임장은 소공이 대행할 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정정 신청 사유에 거래 금액 들어가? 아니요. 거래 금액은 정정이에요, 변경? 변경에서 나오잖아요. 거래 금액은 변경에서 나와. 자, 변경 신고 사유에 매수인 교체 들어가? 아니요. 추가 교체는 뭐다? 제. 그 뭐 할 때만? 감소. 매수인 감소할 때만 변경. 거짓 신고하면 자, 거짓 신고한 자 3천만 원의 과태료 맞아요? 취득세 3배. 토지 건물을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몇 배? 3배. 권리를 거짓 신고하면 권리 취득가액은 100분의 5.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 자, 그래서 1편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제대로 하면은 70점은 확보가 돼 있어. 근데 실무에서 30%, 이제 30점 더 맞으면 100점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 법령 끝낸 기념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 들어갈게요. 휴식 갔습니다.